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022년도 마지막 작전 리포트입니다. 오늘의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2022년 유망 업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업종은 OLED와 카메라 모듈입니다. 사실 올해는 이 콘텐츠나 메타버스, NFT 같은 소프트웨어가 좀 관심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장비 그리고 부품을 제조하는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주목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 더불어서 주가 상승도 좀 동반이 되면 좋을 텐데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사다난, 희노애락,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던 21년도 마지막 거래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장인데요. 좀 차분한 시장이 되겠지만 그래도 내년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번 주는 22년도에 허반석 산업부장이 유망하게 보는 업종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OLED 카메라 모듈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월 23일 키움증권, 10월 7일 유안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를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어려울 때, 즉 9월달 이후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을 때 이 차트에 추세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세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추세는 유지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위는 코스피 차트, 아래는 코스닥 차트를 열어놓고 추세선을 지지하면서 우상향 그래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9월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선이 그래도 다행히 지켜오고 있다, 지켜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내년에도 다사다난하고 굴곡진 증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지수가 지켜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내가 꾸려놓은 포트폴리오가 너무 고점에서만 내가 매수하지 않았다면 올해 같은 그래도 수익률을 목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2년도 유망 업종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업종으로 OLED 카메라 모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리포트에서 다루었었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의 발언 속에서 뭔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강조라는 표시로 우리는 뭐 별표 몇 개, 돼지꼬리 땡땡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반복되는 부분은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간 작전 리포트에서 무엇을 반복했는가를 살펴보면 메타버스를 빠르게 말씀을 드렸고요. 컨텐츠, 게임, OLED, 반도체, 자동차, 통신 장비, OLED 카메라 모듈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던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12월 6일 주간에 디스플레이 방향성 체크를 말씀을 드렸고요.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IT 기기, TV와 같은 IT 기기의 수요가 강세를 보였고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불어서 스마트폰의 패널이 OLED 패널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고 성장세는 이렇게 산업의 방향성, 변화에 따라서 지속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OLED TV를 출시를 합니다. 퀀텀 닷 OLED TV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형 OLED 패널 시장에서도 삼성의 진출을 통해서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미엄 IT 기기에서는 LCD를 넘어서 이제는 OLED에 대한 라인업 그리고 침투율 모두 다 노트북까지도 장악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종 중에서 OLED는 꼭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12일 주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폰, 메타버스, 자율주행의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IT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과 속도 이러한 부분들 꼭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메타버스를 필두로 한 이야기들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반도체 공통분모, 그리고 공통분모 두 번째로 통신 장비 말씀을 드렸고요. 메타버스를 필두로 XR 기기,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문해서 OLED와 그리고 카메라 모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 기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엣지 디바이스로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IT 기기들을 컨트롤하는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제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자동차 시동을 걸고요. 그 안에 있는 추운 겨울에는 먼저 히터를 작동시킬 수도 있고요. 예열을 할 수도 있고요. 집 안에 있는 보일러를 켜고 환기 기능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도 있고요. 집에 누가 왔는지, 택배함에는 물건이 도착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아파트의 여러 공지사항들도 스마트폰으로 모두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디바이스 간 연결 중심의 컨트롤러로 이 스마트폰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를 넘어선 AI와 IoT를 합한 AIoE에 대한 이야기 방송으로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안에 탑재되는 카메라 성능의 향상, 카메라 대수의 증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카메라 모듈 하면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XR 기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자율주행을 위한 카메라 모듈도 차량 한 대당 탑재하는 대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카메라 모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7% 정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성, 모바일에서는 6% 카메라 모듈의 성장이지만 자율주행에서는 29%, 그리고 메타버스 XR 기기에서 카메라 모듈의 연평균 성장률은 97%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늘 강조드립니다.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이 투자자의 시선으로 딱 보였을 때에는 우리 계좌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간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산업과 섹터에서 큰 수익이 났던 것처럼 산업부장의 산업 전망은 꾸준하게 한 발자국씩 앞서갈 수 있도록 22년에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이슈를 좀 짚어주셨는데 꾸준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OLED 업종과 카메라 업종을 말씀을 드렸고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렇게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이 섹터들이 또 내년도에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내년도에도 우리 허반석 의원님께서 산업 부장으로서 산업 전망을 또 한 발짝 앞서서 지켜봐 주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지금 OLED와 카메라 모듈에서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핵심적으로 좀 살펴봐야 하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전기전자, IT 부품, 반도체, 통신장비, OLED, 카메라 모듈 이렇게 집중해서 산업의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통 분모가 반도체, 그리고 통신장비, OLED, 카메라 모듈인데 이것을 또 상위 개념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은 메타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부품 업종의 패러다임을 이제 변화시킬 만한 때가 또 한 차례 온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필두로 한 XR 기기, 그리고 AIoE라고 말씀을 드렸던 스마트폰, 그리고 전장부품 자율주행의 키 카메라 모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과 산업의 방향성을 세 가지 키워드로 꼽는다면 XR 기기, 엣지 디바이스 컨트롤러, 그리고 자율주행의 핵심 키 카메라 모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메타버스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고 22년도에 잘 여문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러한 때가 22년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 XR 기기가 있다. 헤드셋에서 시작을 해서 그보다 조금 더
간편해지는, 작아지는 휴대성과 무게 이런 것들이 가벼워지는 AR 글라스까지도 한 차례 한 차례 확장되는데 이곳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꼭 우리는 열심히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작아지고 휴대성까지 편리해지는 모습이겠죠. XR 디바이스의 시장 규모가 연평균 성장률로 63%가량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무게까지 이 XR 기기가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본다면 최근에 헤드셋 개념의 디바이스는 500에서 800g 정도인데요. 22년도 상반기, 22년도 중에 150g 정도의 XR 디바이스, 글라스 헤드셋이 출시될 전망이기 때문에 시장의 확장성은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장부품의 이 자율주행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동차를 탈 때까지 꾸준한 산업, 관심 가져야 할 꾸준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카메라 모듈 시장은 지금까지는 앞, 뒤에 주차를 할 때의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변을 보여주는 기능, 뷰잉 정도의 단계가 구축되어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센싱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ADAS,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카메라 역할, 라이다 역할, 레이더 역할이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차량 한 대당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이 22년도에 2.8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또한 연평균 성장률이 22%인데 25년도까지 차량 한 대당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의 개수가 6개로 확대됩니다. 연평균 성장률 24% 이상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성이 확인 가능한 부분, XR 기기, 차량용 카메라 모듈입니다. 이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이미 잘 가고 있는데 현재가 끝이 아니라 22년, 23년, 25년도까지 이에 대한 성장성, 결국 국내외 카메라 모듈 공급사의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때까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끝으로 OLED 업종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곳에서도 메타버스가 등장을 합니다. 눈으로 보는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문이 눈, 헤드셋, 글라스에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것들의 성장성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OLED 탑재량 증가되고 있고요. 노트북용 OLED 탑재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OLED TV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 모두 다 드렸습니다. 올해 제가 풀어드릴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모두 다 좀 풀어드린 것 같고요. 이미 두세 달 전부터 강조드렸던 업종들이고 산업들이고 종목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아무리 많이 작전 리포트를 시청하더라도 내가 직접 매수하지 않으면 내 계좌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일 31일 금요일 오전 8시 특집으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가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내용 중에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종목들을 제가 곳곳에 좀 숨겨놓았습니다. 그 종목들을 잘 메모하셨다가 22년도에 더 늦지 않게 여러분들의 계좌의 관심 종목으로 또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책임질 종목들로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전 리포트는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